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키로에? 올해는 장마가 심해서 고추가 탄저병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빨간 고추도 비싸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고추 종류는 비가 많이 와서 탄저가 있어서 될 수가 없어. 안 먹는 사람들도 이해해요. 이해한 게 그냥 사지. 안 먹습니다. 물건 사시다가 가격 물어보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죠. 비싸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 어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돌아서 또 와. 그러면 조금 시세 보고 또 오세요. 비싸다고 다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보시고 다시 와요. 어디 뭐 시세가 뭐 특별하게 싼 데가 없거든요. 배추 언니 4만 원. 몇 개 묶어졌냐면 6개, 7개. 예, 내일 오세요 이모. 그래도 재래시장이 싸요. 뭐 사러 오셨어요? 명태요. 명태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럼 올해는 좀 사시는 양을 줄이셨어요? 줄여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것저것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명절 앞두고. 회기는 다 해야 돼요. 회기는 다 해야 되는데 돈은 적고 물가금은 비싸고. 네, 맞습니다. 뭐 기다리고 계세요? 네, 명태 포들려고. 전 부치시려고요? 네네네. 항상 뭐 그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또. 네.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전통시장만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여기 오면은 뭐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으니까 마트 가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데가 좋아요. 가격은 어떻다고 보세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싸지. 싸고 내 마음대로 골라서 사고.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습니다. 라디오고요. 요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이렇게 체감하세요? 7,000원 가던 거가 지금 11,000원. 어떤 종목이에요? 버섯 느타리. 느타리 버섯. 그러면 찾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될 텐데 대목대만. 대목대만. 네. 대목이라고 해서 가격이 더 오른 거죠.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많고 이번에 빗댐이 많이 커시잖아요. 절단나고.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적게 사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시나요? 한 박스 사가던 분들이 반절 또 한 박스 사가는 분도 있고 양을 한 반절 정도 가져가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많죠. 말도 못해. 한 60%가 줄었어요. 그거 장사도 안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런 게 더 안 되죠 이게 장사가. 그래서 추석 한철 또 대목 기다리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전망 영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완전 뭐 반토막 반절도 안 되고 생겼어요. 그게 가격은 비싸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지장이 무지개 많죠 지금. 그래갖고 지금 학교도 대면 뭐 다 대면인데 사람들이 나오들 안 해요 지금 아예 집에서.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추석 지나서도 많이 힘들어지시겠네요. 그러죠. 지금 이 시장 상인들 거짐다 뭐 문 닫는 데가 무지개 많을 거요. 지금도 문을 닫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이것이 추석 지나고 나서도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애지하는 영세업자들 거짐다 다 죽을 거요. 예. 사장님은 올해 전통시장에서 몇 년째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장이 일어난 지가요 벌써 40년이 넘는데 이게 지금 참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건 이게 봐요. 사람들이 없다니까. 아예 장사 사람들이 이게 좀 이럴 적은 좀 지나가면서 사가고 어찌고 그러는데 아예 없다. 사람 없는 거 봐요 이렇게. 아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 나이 때는 더 없고 아침에 막 조금 한두 사람 뭐 이 지나갈 정도고 나이 때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달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작은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 이게 또 이건 생물이라요. 온라인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물은 뭐 생선같이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조금 소포장해가지고 온라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물이라 이건. 이 또 버섯 종류는 이게 바로 이게 막 변질이 빨리 가버린 것이 작한 것인데. 주로 뭐뭐 파세요? 저희는요
마늘, 양파, 고춧가루 이제 양념집이에요. 고춧가루 값이 많이 올랐죠? 네.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보다도 거의 한 70%? 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잘 팔리세요? 그래도 이제 먹을 거는 먹어야 되니까 그냥 많이는 안 팔려도 이제 적당하게 다 팔려요. 먹을 거니까. 어제 비싸도 김치 담아야 되고 안 비싸도 김치를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치 담그는 양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아껴 먹죠. 비싸니까. 네, 페트롤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 남부시장을 찾았는데요. 상인의 황상택 상무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올해 수해부터 태풍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추석이면 대목인데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해 문제 때문에 물가는 많이 올라가 버렸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자들 거리두기, 뭐 비대면 판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상황은 어찌됐든 아무튼 최악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대면 판매도 많이 지금 유도를 하는데 시장은 비대면 판매가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상품도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층도 60대 전후 이상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셔서 대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파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사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더 발걸음이 좀 예전 같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부분도 전적으로 지금 공감합니다. 물건 질은 좀 오히려 떨어졌는데 가격은 높고, 심지어 어떤 모상에는 사과가 너무 비싸서 물건이 나가지 않을까 봐서 떼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한참 많이 오를 때는 아무튼 2배, 3배 이 정도로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배 이상 정도 올랐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도. 채소 분야가 가장 지금 심각한가요? 채소, 과일.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일이나 전통 시장은 야채가 그 강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황이나 또는 물건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준비는 지금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전체적으로 가격 할인 이벤트라든지 어떤 다양한 대책들을 좀 내놓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할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있는 가격 그대로 질 좋은 상품 또 풍성하게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대신 이제 저희는 고객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상대적으로 고령층인 주 고객들이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요. 방역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발생되면 우리 상인들도 장사를 일정 기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고객은 고객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시 방역을 실시하고 다행히 이제 전주시에서 방역도우미를 8명을 배치를 해서 우리 상인 전 상인 매일 방역 체크를 하고 방역 전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 마스크 배용을 적극 지금 장려하고 있고 마스크도 상인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상인들 그 점검이 끝나면 동서남북에 배치를 해서 들어오시는 고객들 발열 체크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 착용 유도하고 없으시면 또 마스크를 또 드리고 그래서 안전한 시장을 일단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회에서는 이제 전통시장에도 선물 세트가 판매를 하는데 각 개별 점포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 앞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선물 세트를 모아서 고객들께서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그다음에 27, 8, 9 전통시장은 명절 한 3일 전이 가장 붐벼서 그 기간에 경품 행사를 합니다. 매일 15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당일 5시에 추첨을 해서 드리는 행사를
3일 연속 총 45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 또 추첨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추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옛날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추석 그 당시에 뭐 백화점이 있거나 무슨 뭐 대형마트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만 왔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한산해도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한산하죠. 지금 예전 같으면 여기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꽉 찼었는데 이렇게 한가하고 그 고객층도 보면 전부 어르신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바꿔보려고 이제 청년몰이나 야시장을 시행을 해서 젊은 층이 유입이 되다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춰버리니까 야시장을 2월 초부터 지금 휴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시장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통시장의 고유의 품목, 즉 그 1차 식사대나 음식이 좀 유명하니까 그 부분은 키워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 그 관광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관광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바뀌지 못해가지고 지금 더 이렇게 침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사양사 사양사품을 가지고 계시고 쉽게 못 바꿔요. 그것을 품목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손님보다 상인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상인이 이슈는 더 많은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예전 시장과 달리 좀 지붕도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비가림막이라든지 또 시장 안에도 구역 정리가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사실 오면 이렇게 둘러보는 재미와 다양한 것들을 사는 재미 뭐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 찾아보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정말 60대 이상, 70대 어르신들만 오시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께서 사시는 양도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자녀들도 그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이동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사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뭐 제사를 막 성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가족들 간의 만남, 그리고 만나면서 가볍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시장은 자꾸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올 추석은 특히나 이동 제한을 권고해서 아마 더 발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뭐 그 가족 작게 먹을 수 있는 양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2중 3중으로 참 타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비대면 시대에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고 더 많이 알려야 될 텐데, 특히나 알리는 방법도 이제 온라인 방식을 많이들 선택합니다. 전통시장이 참 그 작은 점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상인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 그 소상공인센터에서도 적극 교육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또 온라인 판매에 맞는 또 상품 개발을, 또 포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개별 점포 혼자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집단에서 상당히 좀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 교육이나 또 지원 부분은 하고 있고, 또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솔직히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지난 봄에 1차 재난지원금 받고 상당히 이제 경제가 좀 많이 회복됐다,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2차의 정부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개념이 아닌 좀 선별적으로 이게 지급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장 상인분들도 해당이 될지 또 큰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정부 정책에 어떤 바라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 1차 때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많은 매출 부분을 달성할 수가 있었었는데 2차도 빠르게 좀 지원을 해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우리 상인뿐만 아니라 고객들께서도 이 재난지원금 그 활용을 우리 전통시장에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빠르게 좀 집행을 해서 이 명절 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전통시장 상인분들 어려움 속에서 그 대목이라고 불리는 이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 소비자분들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그 방송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간접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 시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그 철저한 방역을 시행을 하고 있다. 매일 상시 방역과 발열 체크, 마스크 패용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우리 전통시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국민 전체가 이 어려운 환경에 슬그럽게 이 코로나를 극복해서 빠르게 그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번 추석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상인분들도 울상이신데 소비자 물가 현황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9월 14일하고 15일 이틀 동안요, 전주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중소마트 이렇게 24곳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그 우리가 제수 상품에 들어가는 32개의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해본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1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9.3% 올랐는데 어디는 이번에 그 물가 오름이 뭐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밀가루라든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이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한 9.3% 정도의 상승률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선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무, 배추, 뭐 쪽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가격이 이제 급등한 거죠.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얼갈이 배추로 이제 잠깐 그 겉절이당이라고 실질적으로 장에 갔었는데 정말 어른 한 주먹감의 이 쪽파가 있잖아요. 5,000원, 7,000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쭤봤더니 이번에 이제 태풍이나 홍수 이것 때문에 그냥 물에 씻겨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이 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면서 배추도 2.5kg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배추 큰 통, 한 통이거든요. 한 통인데 그게 4,000원이면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00원. 이 수준이기 때문에 배가 오른 그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수치로도 많이 올랐고 시장에 가서 만나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파는 사람도 미안하고 사는 사람도 부담되고 그래서 뭐 적게 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뭐 배추는 일단 2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체감하게 2배면 이렇게 물건을 들었다가도 놓을 수밖에 없는. 제수용품 비용이 뭐 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 사례나 불만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그 친지를 방문하지 말고 선물 보내는 걸로 하자.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로 이런 그 신선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을 보내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피해들이 지금 막 접수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이제 대전에 있는 지인한테 이제 이 꽃게 있잖아요. 요즘 꽃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꽃게를 15만 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이제 대전에 보냈는데, 평소에 요즘은 이제 일일 택배라고 해서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도착하기 때문에 안에다가 이제 그 얼음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보냈지만 이제 이틀이 걸려서 도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선하지가 않다 해서 저희한테 실적으로 이제 고발하신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구매 가격을 환불을 해줘라. 이제 그 택배 업체에서는 요즘처럼 물량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건 감안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쟁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피해들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가을철 되면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에게 뭐 고추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치도 담아서 보내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이 되고, 또 요즘은 배달하는 그 과정이 옛날에는 꼭 집에까지 갖다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관에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경비실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분쟁들도 많고 해서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배달하시는 분이나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농산물이 이제 우리 것도 있겠습니다만 원산지 속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속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 이제 상담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마트에 가셔가지고 이제 김치, 이게 사실은 뭐 그 비싼 저 배추 사다가 고춧가루 사다가 이런 재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해서 마트에서 이제 김치를 사시는데, 이거 국내산이냐고 그랬더니 국내산 맞다고. 그래서 거기 다 국내산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뭐 사실은 뭐 배추라든지 쪽파라든지 파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양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국내산이 맞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중국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업자들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 내용물에 들어가는 사실은 김치의 주 원료는 배추하고 고춧가루잖아요. 근데 그 주 원료 중에 이것을 중국산으로 쓰시면 거기다 정확하게 국내산은 배추이지만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다가 신고를 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전통시장은 온라인으로 쇼핑,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쇼핑몰 많이 이용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분쟁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그 주 고객층이 옛날에는 10대, 20대, 30대 이 정도가 많이 활용을 했죠. 사실은 이제 60대나 70대 이제 고령층에 갈수록 그걸 활용하는 빈도가 좀 낮아졌었는데요. 이제 최근 통계로 의하면 40대 이상의 그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이 상승하는 이런 비율이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 50대, 60대도 이 앱을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활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와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정말 60대도 진짜 이런 샤방샤방한 이 살랑살랑한 원피스 한 벌에 2만 원, 3만 원이네? 그럼 나도 사고 딸 하나 사줘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에 접수된 피해자가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언제까지 입금하겠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1000여 명의 소비자들 중에서 근데 이게 전주뿐만은 아니잖아요. 전국 각지죠.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신 분들 모여라 했더니 거의 한 300명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단체에 자문 변호사께서 무료로 이 업무를 대행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300여 명이 형사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네. 자,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그럴 만한 데에는 충분히 소비자정보센터가 이제 신뢰받는 곳으로서 여러 가지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모니터단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모니터단도 그 주부님들이시고요. 예.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상근 상담하는 활동가들은요 10명에 불과해요. 10명에 불과하는데 1년이면 우리가 한 12,000건 이 고발을 받거든요. 이 고발을 저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서 소비자 상대 및 반복적인 부분은 우리가 현장 가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이 주부 모니터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연령대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40대에서 50대, 60대까지 이제 있는데 최고 많이 하신 분은 30년 이상 활동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월급 주시는 분들도 아닌데 현장 나가실 때 저희가 약간의 교통비만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이 20명의 이 모니터단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단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가조사라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기관에서도 나지만 이런 조사 활동이 나가면 저희 단체 것이 많이 활용되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그 모니터단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단 어떤 경우는 뭐 다양한 뭐 학원에 가서 학원비 조사도 하고 꽃집에 가면 꽃집 가격 조사도 하고 장례식장 비용 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도 하시고 예, 이제 무한도 주시고 막 이러긴 한데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간 우르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지역 사회가 함께 가자는 좋은 순환의 운동이기 때문에 가면 너무나 나무라지 마시고 물 한 잔도 좀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